안녕하세요. 현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전 11시 9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하락 마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만큼은 최선의 결과 받아보실 수 있게끔 매도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 자, 너무나도 또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동성, 자, 외인들의 물량 이탈에 따른 엄청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만 있을까? 과연 자,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적인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과연 팩트인 건지 아니면 반대로 자, 의도적인 부분들이 강한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방향성에 대한 설정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또 미리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의 흐름을 여러분들과 좀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찍고 강한 반등이 나타났던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자, 그러면 H뱅 관련해서 이 모멘텀에 따른 주가가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 H뱅 관련해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우선 이슈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고용 깜짝 증가에 따라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고용 증가에 따라서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1.6% 상승한 12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했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만 떨어진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상승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젠슨한 CEO가 어떠한 부분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자,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생산 중에 있고 블랙엘에 대한 수요 미친 듯이 증가하고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 자, 미친 듯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하는 거, 블랙엘에 대한 이 생산이 진행되면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HBM3에 대한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 쪽에서 HBM3에 대한 8단 관련해서 독점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12단 관련해서 또 연내에 공급할 것으로 이슈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에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공급에 대한 이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엔비디아 향 HBM3에 대한 공급 7.8기 평택에서 실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엔비디아 쪽에서 평택 공장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하고, 결과적으로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여부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HBM3에 대한 12단 공급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말을 아끼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과는 단기간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미주어 증권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HBM3에 대한 12단 SK 하이닉스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 저평가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리벨리언 CTO도
삼성전자의 12단 HBM3에 대한 부분 4개를 탑재한 MPU에 대해서 연말 양산이 들어갈 것이다. 퀄테스트 통과되지 않았는데 연말 양산을 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통과에 대한 부분들,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들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자, 빠르게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우려감보다 자,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최근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 리포트를 발행한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SK 하이닉스에 100만 주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줬고 삼성전자도 자, 매수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번에 6만 원을 깨는 움직임 안에서도 자, 맥쿼리 증권 쪽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자, 반토막 가까이 낮춘 부분이 있었죠. 과연 실제로 이렇게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에 따라서 이렇게 낮췄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좀 전에 모건 스탠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시피 하단에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이러한 매도 리포트 부정적인 이슈들을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엔비디아의 업황인 좋은데 삼성전자만 나빠진다? 말이나 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고요. 일전에도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바가 있었지만 자,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증권사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리고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었죠. 140달러에서 최소한 160달러의 목표 주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수준에서도 최소한 20% 이상의 상승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만 이렇게 반토막 낸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의도적으로 자, 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HBM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 일반 디램 시장과 다르고 AI 피크아웃에 대한 이 부분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블랙엘에 대한 수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자, 결국에는 블랙엘에 대한 대량 생산에 나서면서 HBM3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결국에는 삼성도 곧 공급 개시할 듯 이렇게까지 확인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특히나 HBM3에 대한 부분보다도 HBM4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벤더사 차별에 따라서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를 하면서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막연하게 또 떨어질 때마다 또 담는 게 아니고 정확한 매수 타점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해서 또 막연하게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자, 매수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도 이 매매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딘가 뭐를 바닥을 예측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손실을 키울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전에도 이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지지하겠지 이런 생각에 자,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 많으셨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제 주변 주인분들도 자, 이때 사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너무나 많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6만 원을 한 차례 깨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 이 수급적인 요인을 봤을 때 자, 외인들이 추세적으로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시점 그리고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맞춰서 우리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결국에는 자, 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들에게 자, 수익을 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도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습니까? 투자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7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물량을 집어넣으려면 투자금 어디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매수 타점 관련해서
자,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6만 원 선을 한 차례 이탈한 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반등하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락 파동 안에서 진입한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변화, 추세 전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입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에 대한 흐름에 대한 예측과 이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만 이 안에서 하락은 제한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현재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6만 원을 벗어나는 이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일전에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6만 원에서 이탈한 구간에서만큼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AI 피크 관련해서도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할 부분은 절대 아니다. 자,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만 이런 건 있죠. 예전에도 엄청난 급등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락 추세를 기울기 보세요. 엄청나게 급락을 만들고 나서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에 엄청난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단기간 내에 급등하는 움직임도 충분히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세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이때가 PBR 1배에 해당하는 시점이었다.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구간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월 달에 봉이 하나 더 생겼는데 여기에서 현재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부러 이 구간을 이탈을 시키고 나서 밑꼬리를 하고 강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6만 원 이탈에 대한 부분과 개인들의 투매 물량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금만 미리 준비를 해놓고 향후에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과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방으로 만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 준비를 미리 해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계시다 보면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대응하는 게 너무나 어려우실 거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심리적으로 더욱더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이 되신다 이러신 분들은 특히나 요청만 하시면 되세요.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우리가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또 급등한다고 해서 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투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나서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남겨주시면 될게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전부 다 이런 타점 관련해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전부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매도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분할 매도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1,100분 넘게 입장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입장 요청 15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 삼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전부 다 초대를 해드리면서 수락 버튼까지 눌러드릴 겁니다. 누군지는 알아야 제가 여기에 초대를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텔레그램 방 안에도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서 계시다 보면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라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수익을 만들어 갔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유한양행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한양이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죠. 이 종목도 기대감만으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급등하고 나서 그때 양 교수가 이야기한 거 살 걸 이렇게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